반갑습니다. 고2 학생 여러분. 저는 러셀에서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고병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기하라는 과목에 대해서 OT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일단 이 기하라는 과목이 여러분들한테는 사실 되게 부담이 적거나 또는 부담을 되게 많이 갖는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교과 과정이 개편이 되면서 기하라는 과목이 이제 가장 많이 변화가 됐는데요.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는 모비율이라는 단어 하나만 들어왔지만 이 기하라는 단어는 공간 벡터가 들어옴으로써 전체적인 그 문제에 대한 판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 2017학년도, 18학년도, 19학년도, 20학년도에 나왔던 수능이나 학평 같은 문제 29번 문제에 해당하는 초고난도 이제 문제들이 다시금 출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한 과목이 이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하를 과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 기존에 있는 현재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2015 교과 과정에서는 사실상 절대평가였기 때문에 교과서적인 개념만 정확하게 공부하면 A를 맞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2022 교과 과정으로 바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깝지만 이제부터는 사실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신 1등급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 될 겁니다. 단지 교과서에만 국한되는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교과서 플러스 기출문제까지 같이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타이틀 명칭도 적어놓은 게 이제 기하도 내신을 위해서 미적분과 대수처럼 미적분 1과 대수, 미적분 2처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기하라는 과목에 대해서 좀 두려워해서 아예 포기를 하는 학생이 있던가 그냥 어중뛰기하게 그냥 대충 요 정도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1등급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쪽 지금 기하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기하를 또 잘 하거든요. 그림도 잘 그리고. 그래서 사실 기하를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큰 도움을 드릴까라는 좀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대치러셀의 수업을 좀 깔게 되었습니다. 일단 먼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기하반은 일단 1년 커리를 쭉 가는 반입니다. 사실 여름방학 특강만 단기로 딱 듣고 끝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마 중간고사를 보시면 큰 착각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단원 자체가 중간고사 단원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지만 1등급이라는 그 10% 안에 들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권에 있는 좀 인원이 많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400명쯤 되잖아요. 그죠? 한 학년에. 근데 그 중에 기하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대략적으로 제가 추산할 때는 100명에서 많으면 150명? 그러면 결국 전교 10등에서 15등 안에 들어야지만 1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하는 철저하게 공부를 잘 하고 그리고 많이 하고 케어도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본인은 대수와 미적분 1과 미적분 2는 많이 했어요. 근데 기하는 점점점인 학생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기하를 이번 여름방학 때 좀 완벽하게 좀 정리를 좀 하고 내신 대비까지 쭉 끌고 갈 수 있는 강좌로 선생님이 조금 커리큘럼을 짰습니다. 혹시나 대치러셀에서 제가 이제 여름방학 때 특강으로 이제 2일을 깔 건데 이틀을 깔 건데요. 일요일과 목요일 이렇게 이틀을 깔 건데요. 이 강좌는 지방에서 올라오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제가 이제 유튜브에 공유를 할 건데 저기 지방에 있는 학생들도 사실 좀 앞으로 한 번이라도 좀 기하를 수업을 듣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향후에 이제 여름방학 때 이제 기하 수업이 진행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 계획은 이 강좌는 1년을 한 학기를 갖고 가는 강좌다. 내신 대비까지 완벽하게 해줄 수 있는 강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제가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어디서든 수업을 들을 수 있게 제가 일요일 날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향후에 여름방학이 끝나도 일요일 오후 타임에 수업을 좀 개설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디서든 좀 지방에서도 올라오셔도 좀 무리가 없고, 그리고 서울 인근 근교에서 오셔도 충분히 힘들지 않게 제가 일요일 날 좀 수업을 좀 배정을 했고요. 그리고 각 학교의 기출문제들을 지금 싹 다 분석을 했고, 예전에 2017학년도, 그러니까 16년이죠.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에 나왔던 고등학교 기출문제들 또는 수능, 그 다음에 교육청 기출문제들까지 전부 다 분석을 지금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추가된 그 공간 벡터 단원까지 같이 연계가 돼서 문제를 다 풀어보면서 이거를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을 1등급까지 만들어야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을 다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커리만 잘 따라오신다면 아마 각 학교에서 1등급 맞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좀 출제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응용되는 부분. 저는 그 부분까지 다 다뤄줄 생각입니다. 제가 원래 수능 강사였고, 사실 제가 2009 학년도서부터 이제 수능 입시 강사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기하도 같이 이과 학생들은 다 시험을 봤던 그런 해였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까지도 다 갖고 있고, 그때 강의했던 거, 촬영했던 거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수업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조금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제 수업 들으면 그래도 1등급은 무조건 무난히 맞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꼭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수업 듣고 계속 쭉 한 학기 동안 기하를 잘 들은다면 1등급 잘 받으면서 내신 관리 잘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3학년 때 올라가셔서 수능 공부하시면 딱 완벽하게 대학을 위한 입시 준비가 다 완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기하라는 과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좀 오늘 설명하는 OT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기하를 설명하기 전에 이제 저를 잠깐 설명하자면, 제가 이제 사실 이제 러셀에서 굉장히 오래 있었습니다. 러셀에서 굉장히 오래 있었고, 잠깐 이제 오르비 인강을 하면서 잠깐 나갔다 왔는데, 러셀에서 강의를 계속 하면서 수험생들을 다루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떠한 문제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원하는 문제인지를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EBS 강사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학교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이런 포인트를 갖고 어떻게 수업을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많은 적중률도 좀 보였고, 그리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기하에서도 분명히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고, 선생님들이 자주 출제하시는 경향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어느 학교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딱딱딱 집어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을 드립니다. 2022 교과과정 기하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공간 벡터가 들어왔다는 거. 나머지는 이전 교과과정과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앞에 있는 단어는 조금 기본적으로 잘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본 학생들이 있겠지만, 공간 벡터는 아마 본 학생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공간 벡터는 아주 자세하게 선생님이 다 분류해 가지고 교재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등급을 맞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대수하고 미적분 1처럼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제 좀 이따 뒤에다 설명하겠지만 과제를 준다? 그럼 그 과제도 진짜 내신 대비하는 다른 과목처럼 공부하셔야 되고, 그리고 복습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등급은 쉽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저는 뭐 2등급만 맞아도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왕 멀리서 또 그리고 시간 내서 제 수업을 들으러 오시는 만큼, 그래서 저는 좀 사명감이 있거든요. 1등급을 맞게 해주고 싶은 그런 사명감. 그렇기 때문에 1등급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수업을 좀 더 탄탄하게 만들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완벽하게 수능에 출제됐었던 그런 개념들 플러스 학교 내신에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그런 정의들을 명확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2차 곡선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이 2차 곡선에서는
포물선과 타원과 쌍곡선 이렇게 세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사이사이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정의에 관련된 문제와 그 다음에 접선에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명확하게 수업 시간에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정의에 관련된 문제는 무조건 선분의 길이가 나올 것이다. 선분의 길이가 나오게 되면 정의를 활용하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접선이라는 테마를 이용할 때는 언제 이용하냐? 바로 점이 주어질 때 대부분 접선을 많이 활용하더라. 이거는 제가 여태까지 학교 선생님들이 출제하셨던 기출문제와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교육청과 수능, 그 다음 평가원에 출제됐던 기출문제들을 다 분석한 결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2차 곡선은 정확하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문제를 풀어낼 거고, 저는 포물선, 타원, 쌍곡선의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물선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포물선의 곡선을 그리지 않습니다. 포물선은 준, 꼭, 초, 준선, 꼭지점, 초점 이렇게 세 개만 그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약에 꼭지점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다고 합시다. 꼭지점이 여기 있으면 꼭지점으로부터 오른쪽까지의 거리가 예를 들어서 플러스 3까지만큼 거리에 초점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거리만큼 왼쪽으로 가셔서 여기에 누가 있냐면 준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준, 꼭, 초 이렇게 세 가지의 기본적인 패턴이 있는 거고, 그러면 포물선이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 거거든요. 그럼 포물선을 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물선 그리면 여러분들 무조건 시험 볼 때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분의 길이만 가지고 문제를 풀고 정의에 관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점 P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초점에서 여기 점 P까지에 이르는 거리가 여기 P에서 준선까지 이르는 거리 수직 요 거리랑 똑같다라는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서브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배우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수선해발을 때려서 피타고라스 정리로 요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있습니다. 뭐 물론 초점을 지나는 직선, 뭐 두 점에서 만나는 거 이런 거 여러 가지를 제가 준비했고 그것들을 수업 시간에 다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차곡선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포물선, 타원, 쌍곡선을 그리지 않고 정의만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결국 기하라는 거는 도형이거든요. 그럼 도형은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보셔야 돼요. 근데 그려볼 때 그 곡선을 그리는 게 아니라 정의를 그려서 선분의 길이를 가지고 문제를 다 푸는 겁니다. 제가 지금 현재 교과 과정에서 선택 기하를 해설하는 거를 아마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에 제가 이제 무료 강의를 올리니까 아마 검색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그 기하 해설할 때 단 한 번도 그림을 그린 적이 없습니다. 다. 곡선의 그림을 포물선, 타원, 쌍곡선 단 한 번도 그린 적 없어요. 다 전부 다 이렇게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고 그 엄청나게 어려웠던 문제들도 전부 다 정의만 가지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 여러분들 실제 시험장에서도 그렇게 갖고 문제를 풀었을 때 제가 이쪽 인근에 있는 강남, 서초, 송파 여기에 있는 학교들 좀 메인 학교들 문제들을 다 풀어봤거든요. 제가 이번 강의를 위해서 다 풀어봤는데 역시나 그 학교들도 학교가 대부분 기출의 베이스를 두고 문제를 출제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전부 다 이러한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릴 수 있었다. 역시 벡터나 정사형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사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이러한 내용을 갖고 갈 겁니다. 3D를 2D로 바꾸는 이런 훈련을 할 겁니다. 3D를 2D로 바꾼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평면이 이렇게 있어요. 평면이 이렇게 있는데 평면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평면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 됩니다. 지금 평면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평면으로 보이죠? 그죠? 공간이.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 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러한 이렇게 뭐 도형이 있었다. 그 도형을 여기다가 정사형을 때린다. 이렇게. 근데 얘네 각이 세타다.
이루는 각이. 그럼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제 이쪽에서 보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옆에서 딱 본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여? 이렇게 선으로 보이고 여기가 알파 평면, 여기가 베타 평면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선으로 보여서 여기가 베타, 여기가 알파 요렇게 보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도형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넓이가 생겼을 거야. 그리고 요 각이 세타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 점점점점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요 부분에 이렇게 넓이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쭉 올려서 이렇게 만드시면 뭐가 된다? 바로 코사인 세타를 통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정사형의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3D를 2D로 바꾸는 방법을 좀 많이 연구를 하고 많이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고 연습을 하셔서 본인의 것으로 체화를 시키고 제가 수업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뒷타임에 수업이 없거든요. 그래서 수업이 없으니까 질문도 좀 받아주고 좀 피드백도 좀 주면서 정리를 좀 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제가 가르쳐 드리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에다가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나? 기본적으로 복습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복습 필기 노트를 드리는데 이 복습 필기 노트는 교재를 그대로 복사해서 빈칸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빈칸을 만들어 놓은 거는 그 다음 주에 오기 전까지, 그 다음 시간 수업 전까지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고 개념도 다시 한번 써보고 그런 다음에 갖고 오셔서 검사 맞고 그런 다음에 갖고 가셔서 다시 또 보시고 이렇게 계속 한 3, 4회 정도를 피드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제가 하게끔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해설지에 나와 있는 예쁜 그림을 그리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거를 통해서 이 그림이 나오는 거야 라고 상세하게 그림을 그려드릴 거고 그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그려봐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실제 시험장에서 어떤 문제를 딱 봤을 때 한 번에 딱 요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우리가 이번 여름방학 때 많은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이제 내신 대비가 진행되는 이제 9월부터는 그런 것들을 많이 훈련하는 작업을 하고 그런 다음에 시험 기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딱 한 번에 예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이제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2022 교과 과정의 가장 큰 이제 변화는 이제 세 번째 챕터죠. 첫 번째 챕터는 사실 뭐 2차 곡선 이거는 이미 나왔던 패턴입니다. 그래서 정의하고 접선이라는 요 테마는 꼭 갖고 가셔야 되는데 사실 접선은 요거는 학교 내신에 교과 과정에서는 사실 잘 다루진 않은데 학교 내신에서는 선생님들이 꼭 출제를 아마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알아두셔야 돼서 제가 학교 내신에 출제했던 것들을 보고 좀 요거는 출제를 가르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공간 도형하고 공간 좌표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요 정도까지 정사형까지 딱 오는 게 이제 중간고사가 정도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마 기말고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공간 도형에서 가장 중요한 이 정사형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3D를 2D로 바꾸는 이 정사형 요게 이제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간고사도 사실 2차 곡선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공간 도형에서의 이 정사형에 대한 그 그림을 한 15개 정도를 그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은 이렇게 바라보는구나라는 시선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기말고사인데 이 벡터가 원래는 평면 벡터 한 개만 있었습니다. 평면 벡터는 솔직히 지금에도 좀 어려워요. 뭐냐면 벡터에 덧셈 뺄셈 그러니까 실수배 이러한 연산에 관한 문제가 있고 내적에 관한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내적에 관한 문제나 연산에 관한 문제는 이미 좀 많이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빌런은 뭐냐면 이 공간 벡터입니다. 이 공간 벡터가 실제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평면 벡터의 방정식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공간 도형에서 평면의 결정 조건을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는 직선의 결정 조건, 점의 결정 조건, 직선의 결정 조건, 평면의 결정 조건이 있긴 했지만 실제로 이거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되진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는 공간 벡터가 들어감으로써 평면의 결정 조건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다 다루게 되고 그것들을 정확하게 이제
식으로 만드는 그런 훈련도 하면서 그게 정사형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풀어나가는지까지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저희 그 연구진들이 이제 팀 K라고 해가지고 팀 코리아처럼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제 고병이다 보니까 팀 K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였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수업을 제가 진행을 하게 되면 사실 이제 조교들이 채점을 하고 뭐 조교들이 뭐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긴 하겠지만 제가 직접 일단 여러분들한테 올해는 할 겁니다. 왜냐하면 기하라는 단원이 교과 과정이 바뀌기도 했고 지금 현재 조교 애들 중에서도 사실 기하를 공간 벡터까지 한 애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직접 이번에는 케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직접적으로 다 물어보시고 제가 직접적으로 다 문제를 풀어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다 모든 것들을 다 해드릴 테니까 저한테 직접 오셔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냐면 투트랙으로 좀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수업이 메인입니다. 이게 이제 메인이죠. 수업이 가장 중요한 메인이고 수업을 듣는다라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지 않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수업을 들으러 오기 전에 절대로 졸지 말고 절대로 지각하지 말고 절대로 결석하지 않는다. 요 딱 세 가지 원칙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수업 시간에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께 다 주입을 시킬 거고 그 주입시킨 내용을 모든 복습 필기 노트에다가 다 제가 적어 드릴 겁니다. 제가 해설지도 다 첨부를 해드릴 거고 손글씨 풀이로 다 첨부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수업 시간에 집중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업에 열중할 수 있게 그 몸 상태만 만들어 오시면 돼요. 전날 당연히 복습하고 오셔야 되고 전날 정말 피로도 있게 오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수업이 오후에 진행되는데 밥을 많이 먹고 와서 졸면 안 되겠죠. 아시겠죠? 뭐 커피를 하나 사오든지 아니 몬스터를 하나 사오든지 해서 정신 상태를 말짱하게 만들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딱 집중을 해서 저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고 이거에서 이거로 가는 과정을 필기하면서 놓치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필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필기를 다 해드릴 겁니다. 복습 필기 노트에 다 적어서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도 할 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1도 할 게 없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졸거나 수업 시간에 오지 말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수업 시간에 제가 강조하는 테마가 있을 테고 수업 시간에 보여드리는 게 있을 텐데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딱 정확하게 수업 시간에 기억하시면서 저 선생님이 저런 내용을 설명했구나 라고 하고 이제 돌아가셔서 복습을 하면서 기억을 해내시면 됩니다. 모든 강의는 제가 영상으로 다 촬영을 하고 그리고 이거는 다 제가 영상을 카페로 다 제공을 할 거니까 너무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영상을 복습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전에 여러분들 수업은 집중하셔서 잘 듣고 돌아가셔서 열심히 복습하시면서 선생님이 가르쳤던 내용을 본인의 것으로 다 체화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과제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과제는 1회당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여름방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1회당 200문항씩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일주일에 2번 수업이 있죠. 일요일하고 목요일 이렇게 2번 수업이 있는데 일요일부터 시작일 겁니다. 일, 목 2번 수업이 있는데 그러면 일요일 날도 200문제가 나가고 목요일 날도 200문제가 나갑니다. 그럼 일요일 날 수업에 나갔던 200문제는 그 다음 주 일요일 날 제출을 하시면 되고 목요일 날 나갔던 숙제는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진행하시되 이 200문항은 완전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완전 기본. 그래서 완전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큰 어려움도 없고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해설지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센이나 RPM 같은 그런 기본적인 유형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걸 다 연습을 여러분들이 해오셔야지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기본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복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200문항을 꼭 숙제로 다 하고 이거를 일주일 뒤에 제가 다 직접 검사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복습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제 요거는 언제부터 진행이 되냐면 우리가 일요일 날 수업이 먼저 진행이 되고 목요일 날 그 다음 두 번째 수업이죠. 그러면 이제 목요일 날 일요일 날 수업 나갔던 거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할 겁니다. 테스트는 딱 10문항밖에 안 됩니다.
10문항밖에 안 되지만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틀린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피드백을 좀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것들 다시 한번 풀어서 저한테 검사 맞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Q&A는 이제 일요일 날 수업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수업입니다. 딴 건 다 필요 없어요. 수업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복습 필기 노트를 활용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제 과제를 활용하는 방법은 좀 더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금 기하라는 과목이 사실 별거 아닌 과목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 과목일 겁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중학교부터 거쳐오면서 2학기 때 배웠던 게 대부분 기하였죠. 근데 그 도형에 관한 것들이 생각보다 잘 이루어지지 않은 학생들이 되게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라고 생각을 하면 도형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제가 그러한 것들은 정말 속 시원하게 긁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수업에 집중하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반드시 기하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제발 부탁이지만 기하도 대수와 미적분 1, 미적분 2처럼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1등급을 받을 수가 없고 경쟁이 치열한 그 10% 안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1등급까지 도약하게끔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저만 믿고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내신 기간으로 슬슬 이제 접어들고 있을 겁니다. 내신 공부 열심히 하시고 여름방학 때 저와 함께 기하의 아주 멋있는 세계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름 때까지 여러분들 기하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서 그날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장에서 보도록 할게요. 안녕.